조던 피터슨은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저자, 연설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1962년에 태어났으며 토론토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개인적인 책임, 정신적인 성장, 사회적인 질서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며 그의 접근 방식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관점을 조명합니다. 특히 그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인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던 피터슨은 여러 가지 논란적인 주제에 대한 견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말과 주장은 찬성과 반대의 양측에서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정신적인 접근과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강조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그의 독특한 관점과 견해를 통해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길은 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가 말하는 인생의 법칙이란 무엇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등, 허리와 목을 잔뜩 숙인 자세는 비주얼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사람의 자세와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그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는 것은 당신의 몸에 자신감과 의지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자세가 곧고 당당할수록 당신을 바라보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두 번째 규칙: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해라. 많은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줄 때는 곧잘 하지만 본인의 일에 있어선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을까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약점이나 단점, 혹은 어두운 부분까지도요. 본인을 자신이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도우려 노력하세요. 이것은 본인뿐만이 아닌 세상 전체를 조금 더 밝게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세 번째 규칙: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주변에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파괴적인 행각을 막아줄 수 있는 현명한, 그리고 기쁜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들은 당연하게도 만나는 사람들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사람들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번째 규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당신은 어제의 자신과 비교를 해야 하지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회는 파레토 분배 법칙이 아주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나보다 더 뛰어나고 멋진 사람들이 이 세상엔 존재하죠. 당연히 당신은 질투와 분개를 느끼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희망을 잃는 무기력증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란 언제나 판단의 잣대가 되니까요. 당신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당신과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목표를 가지면서도 절망적인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계속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목표를 쪼개서 실천 가능한 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를 쪼개면 쪼갤수록 내가 원하는 인생이 동경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아닌 내가 해야 할 다음 단계로 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최종 목표를 높게 잡되 한 단계들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 규칙: 당신이
자신의 아이들을 싫어하게 될 계기를 만들지 말라. 자녀 양육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능력에 충격을 주는 양육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많은 규칙을 지닌 매우 엄격한 것이고, 하나는 어떤 투정도 다 받아주는 수동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자라나 당신이 자신의 자녀의 행동에 미칠 지경이 된다면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부정적인 취급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6번째 규칙.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당신들의 불평을 늘어놓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당신의 현재 삶과 과거의 선택들을 깊게 성찰해보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죠. 7번째 규칙.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인생은 원래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즐겁고 행복하고 공평한 것이 인생이 아닌 바로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은 재미없고 힘든 일일지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합시다. 8번째 규칙. 언제나 진실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사회적인 신뢰는 얻기는 힘들지만 잃기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하세요. 다만 이 진실은 당신 본인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9번째 규칙.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어쩌면 겸손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진보와 개인의 발전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들을 깊게 들여다보려 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권위적인 자리에 오르고 방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일 뿐이니까요. 10번째 규칙.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비생산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과 상황 개선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11번째 규칙.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너무 걱정이 많은 부모는 자녀를 위험이 존재하는 학교나 사회로 내보낼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 위험에 맞서 본 아이들이 커서도 리스크를 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죠. 12번째 규칙.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길거리에 마주치는 모든 동물들을 만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 순간 자체에 몰입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소식들을 즐기라는 뜻이죠. 조그만 것에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